우선은 여러분 그 158쪽에 있는 여러분 지문은 여러분 너무 쉬워요. 그 언어에 대한 이야기인데 공자랑 노자랑 장자에 대한 내용이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이외에 있는 모의고사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아까 동조연산 정은쌤이 했던 거 봐봐. 별로 안 어렵지. 그래서 그런 난도여서 그냥 제재만 그냥 공부 한번 해봐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 동조연산은 정은쌤이랑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12번, 17번 세트 문제가 얘들아 남세균과 독소현상인데, 이게 만약에 기술이랑 연결되어 있거나 과학에서 이러면 조금 더 생명에 더 어려운 내용들이랑 연결되어 있었다면 그럼 선생님이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개념이야. 독조란 이런 거다. 이런 설명만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 2회에서는 모의고사가 얘들아 독서가 그렇게 중요한 지문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 문학을 설명을 더 할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문학 어느 부분을 보냐면 168쪽 9쪽. 요거 한번 보자. 168쪽 9쪽. 자, 여러분 우선은 여러분 간민가라고 하는 작품은 여러분 우리 17년에 이미 기출로 모의고사를 나왔거든요. 수능엔 나오진 않고. 근데 모의고사에 한번 나왔던 지문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출제할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여러분 출제할 요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정리하면서 글을 읽어줘야 되거든. 자, 그러면 24번 문제를 지금 보시면 여러분 지금 간민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 간민가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초점을 둬서 읽어야 되는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여러분 간민가는 조선 후기 삼정의 분란이 극에 달했을 시기에 창작된 작품으로 부당한 수탈로 인해서 유리하게 된 백성들의 고통을 드러내는 작품이래요. 여러분 유리가 무슨 뜻이에요? 유랑민, 떠돌아다니는 삶을 유리라고 얘기를 해. 그럼 여러분 유리라는 건 유랑이랑 의미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떠돌이에요. 떠돌이. 내가 떠돌아다닌다. 그래서 여러분 떠돌이 삶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백성들이 너무 이런 탐가놀이 때문에 못 살아서 여러분 떠돌아다니는 백성들의 삶을 너무 잘 보여준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부조리한 조세체계의 고통이, 그럼 여러분 조세체계의 고통은 이 삼정의 분란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금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고통이 뭘 유발한다고 얘기하냐면 향촌사회의 붕괴를 유발하고 있대. 그러면 이걸 생각해야겠다. 왜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 향촌사회를 붕괴하고 있을까? 이거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리고 백성들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 근데 그러면 이 말에 행간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봐. 이런 백성들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는데, 그치? 있는데 그게 작동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 그걸 핍진하게 보여준대. 핍진하다는 건 고달프게 아주 자세하게. 자, 한편으로는 개선에 대한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파악하는 이들을 비판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그럼 여러분 어떤 인물 유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개선에 대한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등장하겠다는 걸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내용은 크게 얘들아 지금 밑줄 쳐놓은 부분들을 찾아주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럼 이제 본문 시작을 해볼 거야. 자, 여러분 내용 조금 길고 한자가 좀 많아요. 근데 얘들아 다 현대풀이가 되어 있으니까 전체 줄거리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찾아주면 좋을 것 같아. 자, 보자. 저기 가는 저 사람아, 네 행색을 보아하니 군사 도망갔던 너구나.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저 사람아 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뭐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시적 대상, 청자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치? 여러분 청자가 곧 시적 대상이 되잖아요. 시적 대상이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기는 화자가 말을 건네고 있는 방식을 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말을 건네는 방식을 쓰고 있으니까 대화체일 수도 있고 말을 건네는 방식을 쓰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묘상으로 보면 배적삼이 김만 남아있고, 여러분 묘상이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배적삼이라고 하면 여러분 적삼이 저고리야. 저고리가 아니라 뭐만 남았대? 김만 남았대. 너덜너덜해졌다는 뜻이겠지? 자, 그리고 허리 아래를 굽어봤더니 헌잠방이가 노닥노닥거리더래요. 헌잠방이가 뭐냐면 바지가 이게 또 나다하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그러면 여러분 묘상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대구법을 쓴 거거든? 그럼 대구법은 문장 구조가 비슷한 거잖아. 그럼 여러분 허리 위, 묘상은 허리 위, 아니 허리 아래를 얘기하려고 하다. 허리 위. 그래서 여러분
저고리만 남았다. 허리 아래는 바지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뭘 하고 있냐면 저 사람의 외양을 묘사해줘서 저 사람이 얼마나 가난한 처지인지를 여러분한테 제시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곱장할미가 앞에 가고 전태발이 뒤에 간다. 그러면 여러분 저 사람이 어떻게 걸어가고 있냐면 여러분 이렇게 허리를 굽은 할머니가 걸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다리를 저는 사람이 뒤따라가고 있대. 그러면 저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어? 다리를 절고 있구나. 여러분 저 사람은 여러분 다리를 절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음이 빠를까요? 느릴까요? 느리죠. 그래서 10리길을 하루에 가니 몇 리야 가서 엎어지겠니? 그러면 자 이 말은 10리면 여러분 대략 한 4km 정도를 얘기하거든. 근데 여러분 4km면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으면 갈 수 있다 얘들아. 천천히 걸으면.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허리가 굽고 다리를 저니까 하루 왼종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어휴 몇 리 안 가서 넘어지지 않겠니? 니네 이런 꼴로 가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내 고을의 양반 사람이 타도타간으로 옮겨서 살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저 사람이 누구예요? 내 마을에 있는 양반 사람이네요. 그러면 여러분 저 사람은 나랑 동향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고향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약에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옮겨가서 산다면 너는 천이 될 거래. 천하라는 게 뭐야 얘들아? 나빠질 거다. 너 천한 대접을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악담인가? 이러면 떠나면 이렇게 될 거야. 이건 악담이라기보다 너 고향을 떠나지 말아라. 이걸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본토 군정 싫다하고 자네 또한 도망을 가버리면 여러분 군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역사 시간 배우죠. 여러분 군정이 뭐냐면 여러분 군대에 가서 군역을 물고 혹은 여러분 세금을 내는 걸 얘기를 해. 그러면 너가 군대 가고 세금 내는 게 싫다고 하면 너 또한 도망을 가버리면 이 말은 여러분 뭘 하지 말라는 거야 얘들아? 도망치지 말라는 뜻이지. 자 그리고 여러분 세금을 뭐 하라는 거야 얘들아? 내라는 거죠. 국민으로서 여러분 백성으로서의 얘들아 의무를 지라는 거죠. 너 도망가지 말고 의무를 다 해라. 군정 싫다하고 도망가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자, 1국일토 한 인심의 근본을 숨겨서 살려 한들 어디 가서 그걸 면할 수 있겠니? 이 나라에 이 땅에서 여러분 저 군정을 얘들아 숨겨가지고 얘들아 생활해봤자 어디 가서 편하게 살 수 있겠니? 그래서 여기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살던 곳에 아무렇게나 뿌리를 박아서 7, 8월에 얘들아 인삼을 캐고 9, 10월에는 돈피를 잡아서 여러분 돈피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담비털이에요. 담비털. 담비털 비싸요. 여러분. 이거 약간 여우털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얘들아 옷으로 만들면 엄청 따시니까 얘들아 이게 비싼 값 보고 팔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여러분 잡아다가 뭐 하라고 하냐면 공채신역을 갚은 후에 근데 이거 공채신역이란 말 계속 나올 거거든. 공채신역의 뜻을 봤더니 쉽게 말하면 그냥 세금이야. 세금을 내고 나서 그 돈을 내걸었다가 함흥, 부청, 홍원, 장사꾼이 돌아다니면서 잡매, 밀매, 밀수 여러분 밀수를 하든 밀매하면 금액을 크게 받잖아요. 그런 거를 할 때 후한갑을 팔아서 내어서 살기 좋은 곳에 넓은 곳에 가사전토 이런 가사전토 할 때 얘들아 가가 집 전토는 땅들을 얘기하는 거지. 이러면 집과 땅을 다시 사고 살림살이를 장만하여 부모 처자 보존하고 새 즐거움을 누리면 어떻겠니? 그러면 여러분 이 지금 화자는 대상에게 얘들아 떠나지 마라. 이곳에서 다시 뿌리 받아서 다시 새롭게 시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조언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백성으로 살면 이렇게 살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살아라. 조언을 한 거야. 아유 생원인지 초간인지 그대 말씀 이제 그만하고 내 말씀 좀 한번 들어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 화자가 바뀌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앞부분은 여러분 첫 번째 화자가 얘기를 한 거고 이제부터는 여러분 화자 두 번째 화자가 얘기해. 근데 이 두 번째 화자는 앞에 나왔던 누구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저 사람이 이제 말을 건네받은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저 화자 1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냐면 아까 얘들아 그 보기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개성만 바라고 희망만 바라고 이러면
그 실상을 모르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 화자 1번은 여러분 어떤 사람일 가능성이 크냐면 계속 여기 떠나지 마라. 여기서 너 개선할 수 있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얘들아 개선에 대한 헛된 희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게 왜 헛된 희망이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봅시다. 이내 또한 나 또한 간민이라. 이러면 간민이 제목에 나오는 말이죠. 간민이 무슨 뜻이냐면 값산의 주민이에요. 여러분 혹시 삼수갑산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삼수갑산? 여러분 김소월의 시 중에 삼수갑산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삼수갑산은 여러분 고전 시가의 유배를 가는 장면들에서 삼수갑산이 많이 등장을 해요. 삼수갑산은 실제 북한에 있는 지역 이름인데 물을 3번 건너요. 그리고 여러분 갑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려면 여러분 산을 6번을 건너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물 건너고 산 건너가지고 겨우겨우 도달할 수 있는 곳이 갑산 지역이야. 근데 여러분 그 갑산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조선시대 때 악명 높은 유배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얘들아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여졌었냐면 너 너무 죄질이 나쁘다. 그러면 너 갑산으로 유배를 가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게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했대요. 그 정도로 싫은 곳이래요. 차라리 제주도로 보내달라고 했대요. 제주도도 얘들아 쉽지 않은 유배지였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제주도로 보내주세요. 배 타고 죽는 게 낫다는 거야. 저기 갈 바에는. 왜냐면 북쪽에 있으니까 너무 춥죠. 이러면 유배지니까 여러분 땅이 척박하죠. 그리고 여러분 먹고 살 수 있는 요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에 간 주민들도 강제 이주를 당했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곳에라도 사는 사람들 정말 힘들게 살았던 곳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얘들아 나가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이 땅의 일들을 내가 모르겠니? 갑산 지역의 땅은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안다. 이걸 얘기하는 거지. 자, 여러분 저는 위로 올릴게. 우리 조상이 남쪽 양반 진사급제를 계속하다가 금장호패 빗기차고 시종신, 여러분 시종신은 벼슬아치가 되었었는데 그러면 이 말은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거야? 관직에 나가서 여러분 벼슬들 했다라는 거야. 관직에 나갈 수 있다라는 건 여러분 신분이 양반이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양반들이 얘들아 원래 고향이 어디래요? 남쪽이래요. 근데 이 사람 어디 살고 있어? 북쪽에 살고 있잖아. 자, 한번 보자. 시기인. 여러분 이 조상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참소를 얘들아 해서 전가사변을 한 두 개. 여러분 전가사변의 뜻을 봤더니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쫓겨온다는 뜻이야. 쫓겨온 후에 국내 변방 이 땅 북쪽에서 7, 8대를 내리 여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고조 할아버지 여러분 더 그 위에 할아버지들에서 죄를 지어서 남쪽에서 어디로 온 거야 얘들아? 북쪽으로 오게 된 거야. 자, 근데 그래도 조상 덕에 우리가 했던 일은 여러분 읍중구실이 첫 번째였대요. 그러면 여러분 잡으세요. 조상의 덕으로 읍중구실이 첫 번째라고 하는 건 여러분 산홍공상에서 첫 번째가 누구야? 사지. 사가 뭔데? 사대부야. 마을 안에서 그래도 여러분 첫째로 사대부의 역할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야. 그러면 양반이었던 사람들이 양반 신분이 쫓겨난 건 아니고 양반이 이런 북쪽 양반이 그냥 된 거야. 그 양반의 신분이 다 쫓겨난 건 아니었다는 거죠. 들어가면 좌수별감이 되었고 나가서는 풍원 감간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북쪽에서도 그래도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때들에서는 좌수별감도 하는 사람도 있었고 풍원 감간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야. 관직이 꽤 높이 올라갔었다는 거지. 근데 유사장이 나면 체면을 봐서 사양을 했었대.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하급관리. 하급관리의 자리가 나오면 여러분 조상들이 다 높은 관리 고위관직에 있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 체면을 살리려고 거절했었다는 거야. 그럼 하급관리는 가지도 않았다는 거지. 그러면 집안이 좀 괜찮은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쫓겨나오기는 했지만. 근데 슬프다. 내 시절에 원수의 모함으로 군사 강등이 되었단 말인가. 이러면 내 대에 와서 강등을 당했대요. 어떤 강등이 된 거예요? 군사가 되었대요. 이러면 양반들은 군역을 해야 안 해요? 군대 안 가죠. 근데 여러분 군사가 되었다는 건 양빈이 되었다는 뜻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양반에서 내 대에 와가지고는 양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는 거지. 신분이 강등된 거예요. 그래서 내 한 몸이 얘들아 이렇게 얘들아 밑바닥까지 떨어지니 좌우에 전후에 많은 일가 차차가 얘들아 친척들이 충분히 되어
뭐라고 하냐면 군대에 편입이 되었다는 거야. 그러면 나만 양민이 된 게 아니라 우리 일가 친척들이 다 신분이 강등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군대를 안 가려면 뭐 하면 돼요? 세금 내면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대봉사, 여러분 내가 조상을 모셔야 되니까 여러분 내 몸은 할 일 없이 매여 있으니까 여러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군대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시름 없는, 걱정 근심 없는 친족들은 여러분 자취 없이 도망을 쳐버렸대. 왜? 양반이었는데 세금을 물라고 하니까 다 도망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 복에 나왔던 유리, 떠돌이 삶이 된 거예요. 이 친척들은. 자, 그래서 여러 사람의 모든 여러분 신약이 뭐야? 세금이잖아. 그 세금이 내가 다 물어주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여러분 만약에 세금을 안 내고 도망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세금을 내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가족들 중에 세금을 안 내면 그걸 얘들아 약간 가족들한테 다 물게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에 뭐가 나와야 돼? 불합리한 조세 제도가 나와야지. 이게 약간 복에 나왔던 내용이지. 그래서 한 몸에 얘들아 세금은 한 3냥 5전 혹은 동피 2장, 아까 담비털 2장 이거나 아니면 3냥 5전을 내면 되는 거야.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12사람의 얘들아 없는 구실을 합쳐서 내다 보니까 나 혼자서만 얼마를 내야 되는 거야? 46냥을 내야 된다는 거야. 그럼 46냥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 거거든 얘들아. 해마다 그걸 맞춰서 46냥씩 매년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석승인들 당할 수 있겠는가. 그럼 여러분 이 석승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고사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이 고사는 여러분 두 가지 의도로 쓰여요. 여러분 이 사람은 여러분 도둑질을 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이거든. 그러면 이 작품에서는 여러분 도둑의 의미로 썼을까 아니면 부자의 의미로 썼을까? 부자. 아무리 부자여도 여러분 뭘 할 수가 없다? 세금을 낼 수가 없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대 또한 내 말을 한번 들어보시오. 여러분 또 그대 또한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화자가 여러분 이제 바뀐 것 같은데 이때 화자가 이제 화자 1인칭인지만 여러분 구분해 주시면 돼요. 자, 타관 다른 지역의 소식을 한번 들어봐라. 부청 부사, 이런 부사가 사또라고 생각하면 쉬워 얘들아. 이 부청에 있는 사또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을 내가 잠깐 잊어버렸네. 많은 군정 안보하고 이러면 이 말은 아까 군정은 여러분 군대를 가는 걸 얘기하잖아요. 세금을 무는 거. 근데 그거를 안보해준대요. 안보라고 하는 뜻이 얘들아 보호해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군인들 세금을 내는 거 이거를 여러분 이 사또가 보호도 해주고 백골 도망 원한을 풀어주더래. 이러면 백골 죽은 사람의 원한 도망쳤던 사람들의 원한을 다 해소해준대. 그러면 원한을 해소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지금 부청부사는 여러분 정치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죠. 선정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또가. 자, 그럼 여러분 오른쪽 따당 갈게요 얘들아. 자, 부대 초관. 여러분 이 지역의 부대에서는 초관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문관들을 무관들을 얘기해요. 무관들, 장군들, 여러분 군인들이죠. 이 부대에 있는 군인들이 모든 신역, 여러분 세금을요 대소민호 나눠버리니. 여러분 이 사또는요 군인들이 물어야 되는 이 세금들을 여러분 크든 작든 모든 집집마다 다 나눠버린대요. 그래서 많으면 여러분 닷돈의 세금을 내게 하고요, 적으면 서돈의 세금을 내게 한대요. 근데 아까 여러분 이 갑산 지역에서는 세금을 얼마를 냈어요 얘들아? 3냥 5전을 내었잖아. 닷돈 여러분 서푼이랑 비교하면 여러분 사실 3냥 5전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돈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세금을 과하게 징수하지 않는다는 거야 부청부사는. 그러면 여러분 이건 과도한 세금 징수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세금을 조금밖에 안 받아준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는 여러분 인자는 저번에도 확인했어요 얘들아. 가까울 인자거든.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 그 읍내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남부여대, 남자는 짊어지고 여자는 머리에 이고 모여들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남부여대라는 말에서 이미 얘들아 이 마을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유랑을 하고 있다는 거야.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군정호 여러분 이 군대와 관련된 잘못된 것들을 다 고치고 그리고 민호
여러분 집집마다 얘들아 사람들이 많이 넘쳐나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러면 마을에 얘들아 사람이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요. 이러면 세금 같은 것들을 얘들아 조금씩 내더라도 충분히 내고 그거에 얘들아 세금이 많이 얻어지면 입지도 좋아지고 이러면 기본적으로 이러면 지금도 농촌에 얘들아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 이러면 향촌에 얘들아 즉 농촌과 향촌에 사람들이 계속 많이 생겨야 돼요. 근데 유랑민이 계속 생기고 있다는 건 여러분 뭐가 된다는 거야? 향촌이 붕괴가 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갑산 지역이나 여러분 인근 지역에서는 여러분 향촌이 붕괴되고 있는데 어디는 여러분 향촌이 번영하고 있는 거예요? 구청은 향촌이 번영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마을 사람들이 계속 모이니까. 자, 나도 또한 이 말을 듣고 우리 고을이 어디야 얘들아? 갑산 지역이겠지. 그렇지. 갑산 지역의 군정과 신역 세금이 부청같이 하자. 이렇게 얘들아 가명에다가 의송을 올려버렸대. 근데 의송의 뜻을 봤더니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개념 적용할 수 있어 얘들아. 청원서를 올렸다. 소지를 올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얘들아 의송을 올린다고 하는 건 여러분 법적으로 백성들이 여러분 잘못된 거를 여러분 관아에 고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백성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 목소리를 냈는데 본읍에 맡겨서 여러분 이 마을에 맡겨서 제사를 맡은 그 일의 책임을 맡은 여러분 그 본 관아에 그 내용을 붙였는데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걸 책임지는 여러분 관아에다가 그걸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불문 물어보지도 않고요. 시비 옳고 그름을 따져보지도 않고요. 곤장을 맞은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게 잘못됐다라고 해서 여러분 부조리한 걸 고발을 했더니 오히려 매를 맞은 거야. 너무 억울하지 않아 얘들아? 그러면 이 고향에 대한 애향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너무 억울하겠죠? 고향에 대한 배신감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천신만고 내가 고생 끝에 놓여보니 고향 세계를 다 떨쳐버리고 다 버려야겠다고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아까 누굴 만난 거야? 화자 1번을 만났던 거야. 그러면 여러분 왜 내가 저런 말이 됐는지 알 수 있어요 얘들아? 매를 맞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런 말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인근에 친구가 하직 없이 이러면 친구들에게 인사도 안 하고 불호후유 한밤중에 이런 뭘 한 거야 얘들아? 야반도주 한 거네. 근데 여러분 도망갈 때는 야반도주 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다른 이 마을로 옮겨가는 걸 여러분 다른 이 마을 이 관아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죠. 잡으러 오거든요. 그러니까 몰래 도망친 거예요. 후치령 여러분 명자가 들어가면 고개라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 후치고개를 넘어두고 그 다음에 금창고개를 빨리 넘어가서 단천 땅을 바로 지나 성대산을 넘어서면 부청 땅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여러분 나는 어디를 목적지로 해서 가는 거야? 부청 땅. 그렇지 이게 목적지예요. 왜? 부청도사가 그렇게 일을 잘한다면서요. 그래서 거기를 가는 거죠. 자 여러분 선생님 위로 올릴게요. 좋은 것처를 다 떨치고 모든 가속을 보존하고 이러면 신역 세금 없는 군사가 되고 싶다. 그치 세금을 덜 내는 군사가 되고 싶다라는 거야. 이게 어디 가면 할 수 있어? 부청 가면 할 수 있어. 갑산에서는 할 수가 없어. 자, 내 곳, 여러분 자, 이 곳이라는 건 여러분 금방이라고 하는 부사로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부사로 썼으면 띄어쓰기를 했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고전 신화에서는 여러분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강조의 전미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읍사 같은 작품에서 머리곰 비추옷이라 노피곰 돋아서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곰이라고 하는 단어나 곳이라고 하는 단어나 옷 아니면 여러분 뭐 보옷 이런 단어들이 다 단어 뒤에 붙으면 그냥 강조하는 거야. 해석 안 해도 돼. 그러면 내 곳 할 때는 그냥 내가 세금이 이러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내 한 몸의 세금이 이러하면 입친기며 하루 써냐 이러면 내가 자식들 혹은 내 조상들 버리겠는가. 세금이 얘들아 부청에서 해주는 것만큼 했다면 내가 이 조상들 버렸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은 중략 다음 부분은 화자 1번이 얘기하는 거예요? 화자 2번이 얘기하는 거예요? 화자 2번 2번이 얘기하는 거야. 자 충구내민 부청원님 우리 고을에 만약에 들리시면 여러분 우리 고을이 어디야? 부청군님이 갑산 지역에 오신다면 군정이 도탄에 빠졌다고 임금님께 올려주길 바란대요. 그러면 여러분 임금님에게 해소해 이걸 문제점을 해결해 주세요. 이거를 여러분
부정부사가 말해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말하는 의도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 기존에 여러분 제도가 있잖아. 근데 그 제도가 여러분 쓸모되기가 있어 없어? 쓸모되기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개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개선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임금님에게 부탁을 하고 싶다. 이러면 부정부사가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기존의 제도가 어차피 개선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도 문제점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저걸 말하는 의도는 기존 제도가 개선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대 또한 여러분 그대는 화자 1번이죠. 화자 1번이 내년에 이때 천호동생 다 거느리고 이 고객길을 접어들 때 너는 아마 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이 말은 여러분 그 화자 1번한테 얘들아 약간 악담이네. 너 내년에 나처럼 돼봐. 너도 이 길을 걸으면 내 마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내 심중에 있는 말씀을 행성수설하면 내일 이제 다 지나도 반 정도도 모자라니 날이 저물고 갈 길이 머니 하직하고 난 가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나 너무 억울하다. 자,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의도는 어떤 의도가 들어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우선 이렇게 한번 봐봐. 여러분 지금 화자 1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군정 타야 돼. 여기서 군대에 가야지. 너 도망치면 안 돼. 하면서 얘들 헛된 희망을 줬죠. 헛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이 뭘 했냐면 삶도 캐고 돈피도 잡아가지고 그거 팔아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 화자 2번이 얘들아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했어? 그거 할 수가 없다. 우리 조상이 여기 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해서 내가 양민이 돼가지고 지금 세금 물게 되었어. 그리고 나서 중량 나왔거든. 그 중량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면 이게 2017년 모의고사에 나왔던 내용이어서 그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무슨 내용이 들어가냐면 여러분 내가 양민이 되니까 세금을 내려고 농사를 지어봤어. 근데 이 지역 너무 춥잖아요. 농사 실패해요. 그래서 여러분 7, 8월에 얘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도 이미 3을 캐러 산에 들어가 봤대. 근데 여러분 3인 줄 알았더니 5가 피임만 있대. 3이 없다는 거죠. 3이 없었다. 그리고 3을 못 구하니까 그래서 9, 10월에 얘들아 어디에 들어갔다? 돈피 사냥을 하러 갔대. 사냥을 하러 들어갔는데 여러분 자 음력 9, 10월이면 여러분 양력으로 언제예요? 10월, 11월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북쪽은 10월, 12월에 첫눈 내려요. 여러분 눈이 엄청 많이 내려요. 그때 되면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사냥을 갔는데 얘들아 방한복을 입지도 않은 상태로 갔는데 눈이 갑자기 많이 온 거야. 눈 속에서 고립이 돼서 죽다 살아서 내려왔거든요. 여러분 잠에서 깨어보니까 발가락이 다 없어. 동상 걸려가지고 발가락이 다 뜯어나가서 막 가요. 그러면 여러분 사냥 성공했어? 실패했어? 실패하고 내 신체가 다 잘려 나갔지. 근데 여러분 막상 집에 돌아와 봤더니 내가 사냥 가 있는 동안 여러분 세금을 안 낸다고 아내를 여러분 이제랑 관아에서 잡아간 거예요. 아내가 감옥에 가 있으니까 아내를 구해야 되잖아요. 허겁지겁 돈을 어떻게든 빚내가지고 마련을 한 거예요. 가봤더니 아내는 이미 죽어 있어. 아내가 얘들아 그 감옥에서 너무 수치스러워서 얘들아 목매달아 죽은 거야. 근데 그거를 얘들아 가족들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시체를 그냥 아무데나 버렸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세금을 내서 아내를 구하려고 갔는데 너무 허무하지 않을까 얘들아? 그러면 아내도 죽었어. 그리고 자기 매도 맞았잖아.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래서 떠났다고 얘기한 거야. 그럼 봐봐. 얘가 얘기한 거 얘 했어 안 해봤어? 다 해봤지.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다 실패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헛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네가 내년에 한번 내 마음 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이렇게 얘들아 내가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떤 의도가 있냐면 넌 너무 헛된 뭘 갖고 있다? 희망을 가지고 있다. 헛된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아까 보기에서 뭐 한다고 했어? 비판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다고 했지? 그 비판의 의도로 얘기하는 부분이야. 여러분 저 붉은색으로 표시한 거 왜 이런 의미 갖고 있는지 이해됐어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 전체 줄거리의 내용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바로 24번 문제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24번 얼른 한번 풀어보자.
자, 선생님 한번 볼게. 여러분 1번은 여러분 저렇게 가난한 신세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으니까 당연히 떠나는 떠돌이 삶의 비애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부조리한 조세 체계는 여러분 여러 사람의 신역이 나야 혼자 물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상촌 사회가 왜 붕괴되는지 알겠죠? 세금이 너무 가중으로 얘들아 이제 징수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떠났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향촌 사회가 붕괴하는 건 여기서 나오는 친척들 다 떠나는 거. 자, 가명에 의송을 보냈지만 여러분 곤장을 맞은 모습에서 목소리를 전달하는 제도는 있지만 그게 얘들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었죠. 자, 그 다음에 충고대미 부청원님에게 들려서 임금님께 이걸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 제도의 개선이 선행이 되어야 백성들의 비참한 현실이 개선될 수 있다는 희망을 드러낸다. 이러면 개선됐으면 하는 희망이 있는 건 맞지만 이미 기존의 제도가 아니라 썩을 대로 썩었으니까 그걸 개선할 수 없으니까 저걸 말하는 거였다고 했잖아. 그러면 제도의 개선이 선행되는 게 아니라 이미 기존의 제도가 아니라 너무 골마 썩어서 이거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건 답이 될 수 없죠. 자, 5번 여러분 4번 5번 헷갈렸던 친구들은 5번을 아까 선생님 설명해줬던 걸 잘 봤어야 해. 여러분 이 화자 1번이 얘들아 보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헛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화자 2번이 상대 화자 1번이 현실의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한테 막 얘가 충고해줬잖아. 근데 나는 이미 다 경험해본 거잖아요. 현실을 왜 직시하지 못하냐? 내가 경험한 거 다 얘기해줄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였어. 그러니까 이거 맞는 말인 거네. 그 다음에 4번. 자,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건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고 여러분 전체 줄거리 다시 잘 기억하세요. 중량 있는 부분도 다시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목넘이 마을의 개. 자, 이걸 보는데 여러분 지금 이 지문 사실 긴 거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지문에 얘들아 지금 내용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소설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있잖아요. 여기 이 부분이 위기, 절정, 결말이에요. 되게 짧죠? 이 지문은 되게 아주 짧은 단편 소설에 해당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아주 짧은 단편 소설이 얘들아 출제가 되면 현대소설은 잘 연계를 시키지는 않아. 근데 뭐는 나올 수 있냐면 작가 연계는 시킬 수가 있거든 얘들아. 그러면 황순원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나오면 수능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한테 뭘 물어보려는 의도가 되게 강하냐면 상징. 여러분 소설이 짧으면 짧을수록 거기 들어가는 상징성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황순원 작가의 다른 만약에 작품이 연계돼서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상징적 의미 찾겠다라고 생각해줘도 돼. 그래서 여기 이 지문도 여러분 27번, 28번 다 상징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 상징을 무조건 찾아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 그 중학생 때 소나기 배우던 학교들 있을 거야. 그 소나기 저 작가가 쓴 거거든. 거기도 봐봐. 뭐만 물어봐. 소설 짧은데 얘들아 뭐 보라색 스웨터는 무슨 걸 상징한다. 소나기 내리는 건 뭘 의미한다. 옷이 물든 건 뭘 의미한다. 막 이런 것들 물어봤거든. 무조건 상징성을 물어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28번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 보기에 이 상징성을 아예 그냥 설명을 해버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한번 정리해보자. 자, 소설은 작품의 제목 속의 주제를 가장 함축적으로 담기 마련인데 1948년에 발표된 목넘이 마을의 개에서 목넘이는 어떤 곳을 가기 위해 거쳐야 할 통로를 지나는 것, 어떤 과정을 넘는 것, 이걸 의미한대요. 자, 그리고 개라고 하는 건 주인공인 신둥이를 가리키는데 신둥이는 흰둥이의 방언으로 백이민족으로 불리던 우리 민족을 상징을 한대요. 그러면 자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개는 우리 민족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개가 무슨 색이라는 거야 얘들아? 흰색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민족의 백이민족 여러분 백이민족이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의 민족성 이걸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따라서 작품 속에서 신둥이가 겪는 폭력과 배척 등의 고난과 이를 헤쳐낸 신둥이의 강인한 생명력은 작품이 발표된 격동의 시기에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삶과 밀접하게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격동의 시기가 언제예요? 일제강점기 왜? 1948년에 발표됐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러면 그 시대에 얘들아 우리가 경험했던 폭력과 배척은 일제강점기밖에 없잖아. 그러면 일제강점기라고 생각을 해주고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일제강점기 당시에 폭력과 배척을 받았지만 우리 민족은 살아남았잖아요. 우리 민족은 결국 광복을 이뤄냈잖아요. 그 강인한 생명력을 강아지를 통해서 표현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과정을 넘는 거야 얘들아? 일제의 폭력을, 일제의 배척을 이러면 우리는 넘어가는 과정을 겪었다라는 거겠지? 그러면 이 과정을 넘는다는 것도 일제강점기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제목 자체는 여러분 이 당시 시대적인 배경에서 우리가 얘들아 이겨내야 했던 여러분 정신을 표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거대로 그냥 해석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본문 갑시다. 자, 서울 북강도로 이주하기 위해 거쳐야 할 길목에 위치한 이 목넘이 마을에 떠돌이개 신둥이가 등장한다. 동장 형제는 신둥이를 미친 개로 몰아서 동네 개의 누렁이, 검둥이, 바둑이가 신둥이랑 어울렸다는 이유만으로 잡아먹고 그리고 신둥이도 잡으려 든다. 여러분 여기 폭력과 배척의 이들아 주체가 나오죠? 누구예요? 동장 형제. 그렇지. 그래서 얘네들이 이러면 폭력과 배척의 주체이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네들이 누굴 상징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일제강점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아까 개가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우리 민족을 상징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누렁이나 건둥이나 바둑이는 여러분 우리 민족의 얘들아 뭘 경험한 민족을 상징하는 거야? 저 폭력의 얘들아 수탈에 얘들아 당했던 우리 민족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러면 여러분 저 폭력을 당한 우리 민족을 여러분 죽은 애들로 표현을 하는 거고 근데 그 속에서도 여러분 신둥이는 뭘 했다는 거 얘기했어?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 어떤 생명력이 드러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옛날 동네 사람들이 방앗간 안에 터진 두면을 둘러쌌다. 그리고 방앗간 속을 들어봤는데 어둠 속에 움직이는 게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도 흰 짐승이라는 걸 알 수 있게 했대. 그럼 이 말은 여러분 그 새까만 어둠 속에서도 하얀색이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잖아. 근데 아까 하얀색은 멀리 가는 거라고 우리의 민족성, 우리 어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런 어둠 속에서도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민족성은 죽지 않았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분명히 그 놈의 신둥이개다. 동네 사람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죄어들었다. 점점 뒤로 움직여서 쫓기는 짐승의 어느 한 부분에 불이 켜졌다. 저게 산개의 눈이다. 여러분 들깨나 상태들 진짜 무서워요. 이 조그만 애들이 무리지어가지고 큰 개도 그냥 얘들아 물어가지고 그냥 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들깨들 보는 순간 여러분 저 보이잖아요? 그럼 도망치셔야 돼요. 여러분 선생님은 초대서 잘하잖아요. 들깨들 보는 순간 이러고 도망가야 되거든요. 네, 절대 등을 보여주면 안 돼 얘들아. 그럼 바로 공격하거든. 진짜 무서운 애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얘가 눈이 얘들아 엄청 매서운 거야. 그러니까 저 눈 때문에 얘들아 사람들이 뭐 했다고 생각한 거야? 미쳤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몽둥이를 잡은 손. 그러면 이 동네 사람들도 얘들아 폭력과 배척을 같이 한 사람들인 거지. 그 사람들이 얘들아 폭력을 가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힘을 주었고 그 속에 갓난이 할아버지도 몽둥이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한 걸음 더 죄어들다. 이렇게 점점 이런 강아지를 압박하는 거죠. 눈앞에 새파란 불이 빠져나갈 틈을 엿보듯이 한 바퀴를 돌았다. 그럼 여러분 이 신둥이는 진짜 눈이 새파랄까 얘들아? 그건 아닐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야 그냥 어떤 여러분 얘가 어떤 눈이 막 이렇게 으글으글 막 불탄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고 있겠지? 그러면 이 강아지는 어떻게든 도망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별나게 새파란 불이었다. 여러분 저 밑줄 그어져 있으니까 뭘 찾아야 되는 거야? 상징적 의미 찾아야 돼. 어떤 의미인지 한번 찾아보자. 문득 갓난이 할아버지는 이런 새파란 불이 눈앞에 있는 신중이 개 한 마리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몸에서 나오는 것이 합쳐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말하자면 지금 이 신중이 개 뱃속에 든 새끼목까지 합쳐진 것이라는. 그러면 여러분 왜 신중이가 얘들아 아까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는지 알 수 있겠다. 여러분 뭐 한 거예요? 아유 강인한 생명력. 왜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들아 핍박받는 과정에서도 얘들아 지 새끼 낳으려고 하잖아요. 새끼를 뱉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민족의 정신이 계속 어떻게 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계속 계승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강인한 생명력이라고 봐도 되고 근데 여러분 신중이 엄마네. 어떻게든 여러분 자기 새끼 지키려고 하는 여러분 뭐야 얘들아? 고성애라고 해석해도 되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의 새파란 불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자 갓난이 할아버지의 가슴 속에 흘려 지나가는 게 생겼다. 짐승이라도 새끼 뵌 것을 참아?
이러면 이 말은 이러면 할아버지가 지금 마음속에 뭘 느끼고 있다라는 거야? 양심의 가책. 아니 어떻게 새끼 뱅고를 때려 죽일 생각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양심의 가책이나 할아버지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감정을 여러분 지금 서술자가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무슨 시점이에요? 전지적 작가 시점을 쓰고 있는 거야. 자, 이때 누군가의 입에서 때려라! 라고 하는 고함 소리가 나고 다음 순간 갓난이 할아버지 양옆의 사람들이 오 걔를 향해 달려들면서 몽둥이를 두드렸다. 이와 동시에 갓난이 할아버지는 푸른 불꽃이 이런 푸른 불꽃이 누구야? 신둥이지? 신둥이가 자기 다리 곁을 확 지나가는 걸 느꼈대. 할아버지가 놓친 거야 얘들아? 놓친 게 아니라 놓아준 거죠. 그러면 할아버지는 여러분 이 강아지를 놓아준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의도적으로 여러분 뭘 만들어준 거냐면 여러분 그만 봐봐. 누구야? 누가 빈틈을 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할아버지는 여러분 의도적으로 뭘 만들어준 거예요? 빈틈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때의 빈틈은 할아버지 얘들아 무슨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지. 생명을 얘들아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할아버지는 빈틈을 만들어준 거야. 그런데 마을 사람들한테의 빈틈은 못 잡았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아쉬움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얘한테 폭력을 가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폭력이 실패로 돌아간 거에 대해서 여러분 그 빈틈을 화를 내고 있는 거야. 폭력이 실패로 돌아간 거에 대한. 자, 그래서 저마다 그 누구야 누구야 하고 있었는데 갓난이 할아버지 턱 밑으로 디미는 얼굴에서 아주바니 배달에 이러면 북한 소출이어가지고 아저씨 때문이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갓난이 할아버지 때문에 도망쳤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뒷부분은 여러분이 읽을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럼 여기에 아랫부분에 틈새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해야 돼. 할아버지의 입장에서 그리고 얘들아 마을 주민의 입장에서. 알겠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어딜 가냐면 여러분 우리 옆에 따단에 두 번째 여러분 문단 한번 가보세요. 옆에 따단 두 번째 문단. 갓난이 할아버지가 강아지께로 가까이 갔대. 결국 얘들아 신둥이 강아지 낳았어 안 낳았어? 낳았어. 그렇지. 그러면 강아지를 낳는 것 자체가 얘들아 뭘 하는 거라고? 생명력을 보여주는 거라고. 자, 그래서 5마리가 되는 강아지는 벌써 20알 정도는 됐을 덩치고 그러자 갓난이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속으로 놀라고 말았다. 잠이 들어있는 5마리 강아지 속에서는 누렁이도 있고 감둥이도 있고 바둑이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렁이, 검둥이, 바둑이 다 어떤 애들이었어? 아까 동작 형제가 다 잡아먹은 개들이잖아. 여러분 이거 과학적으로 유전학으로 따지면 안 돼요.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강아지가 여기에 다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우리 얘들아 민족이 아무리 얘들아 그 억압을 당했어도 얘들아 죽었어도 여러분 그 민족성이 얘들아 뭐가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계승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의도지 과학적으로 따지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이건 유전이 아니야. 그래서 그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나 다음 순간 이건 놀랄 일이 아니라 응당 그런 일이라고. 이러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아버지가 생각이 들었대. 왜? 우리 민족은 쉽게 죽을 민족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견 험상구점에 있는 반대의 텁석구리 속에서 할아버지는 미소도 지었고 자, 그 돈만에 그곳을 떠나는 할아버지는 오늘 여기서 본 일은 없었던 일이라고.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집안 사람들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내려갔대요.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이거는 전제작가 시점 계속 쓰고 있다는 거 알겠죠? 근데 여러분 A부분 보세요. 이건 내가 중학교 2, 4학년 시절에 여름방학 때 내가 외가에 있는 문너비 마을에 가서 들은 이야기래. 1인칭 시점 바뀌었네? 그러면 여러분 1인칭 시점으로 바뀌었는데 여러분 이 글의 주인공은 아까 보기에서 여러분 누구라고 했어? 신둥이가 주인공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주인공이 아닌 사람이 서술을 하고 있으니까 무슨 시점으로 바뀐 거야? 관찰자 시점으로 바뀐 거야. 근데 여러분 시점만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글의 구성 알 수 있어요. 누군가한테 들은 이야기가 앞에 나왔어요. 액자식이야. 맞아. 누군가한테 들었다라고 하는 건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또 들어간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 작품은 액자식 구성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할아버지가 여러분 이제 이거 봐봐. 이 작품은 선생님이 이제 하나 더 설명을 하면 이 작품은 여러분 설화적 기법을 쓰고 있는 작품이야. 되게 짧은데 여러분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설화라고 하는 건 이야기가 구전되게끔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여러분 이 작품에서는 갓나게 할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 고전 소설에서 보면. 할아버지가 얘들아 마을 사람들한테 강아지 있다고 얘기 안 해줬어. 틈새 만들어가지고 도망치게 해줬어 얘들아. 그러면 신중이나 강아지들의 입장에서는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얘들아 지금 이 목너미 마을의 개에서 이러면 설화적 기법을 쓰고 있는 게 이 작품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도 여러분 옛날 고전 소설에 나오는 조력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뒷부분은 여러분 할아버지랑 강아지에 대한 내용 좀 더 나오는데 상징적 의미 선생님 지금 다 찾았거든 얘들아. 내용 나중에 한번 더 읽고 문제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숙제는 여러분 어디 풀어와야 돼? 모의고사 2회 다 풀어오시고 그 다음 선생님이 나눠준 여러분 프린트랑 정원쌤이 나눠준 프린트 다 풀어올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